있는 기회가 잘 없어요. 왜냐하면 특권층들이나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어때요? 가계부채가 약 2,000조 넘었습니다. 한전이 200조 적자예요. 그 말은 뭐냐면 국가부채보다 가계부채가 많다는 거는 일반 서민들이 1년에 이자만 100조를 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예전에는 한 20년 전만 해도 택시 운전하거나 직장 다니면 10년 안에 집은 샀거든요. 지금 10년 하면 빚난 것만큼 늘어납니다. 아니 먹고 사는데 왜 빚이 늘어나냐고. 이게 뭔가 물가가 많이 올랐고 이자를 내야 되고 뭔가 세금이라든가 이 너무 심각해진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그죠? 돈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지만 우리 일반 사람들은 지금 책에 보면 서점 가면 200세 시대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만큼 이제 수명이 길어지는 시대인데 은퇴는 어때요? 한 40대 후반 되면 이제 은퇴 종용 당해요. 이거 AI가 하니까 50대 넘어가면 나가야 돼요. 지금 그렇게 심각하고. 그러면 직장은 어때요? 조금 이제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또 해외로 도망가죠. 이게 세금 문제도 있고 또 있다 하더라도 AI나 그죠? 이런 식으로 로봇으로 자동화로 되죠. 지금 이제 기차에 보면은 커피도 이제 로봇이 내리는 거 아시죠? 이게 다 바뀌고 있는 거예요. 호텔에 가니까 안녕하세요 하니까 로봇이 인사해요. 이렇게 싹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직장 내에서 돈 버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게 현실이죠. 자, 그렇다고 내가 영업을 잘해. 뭐 보험이든 부동산이든 자동차든 이 부분도 지금 온라인으로 치고 들어가야 홈쇼핑부터 해서 그죠? 굉장히 빠르게 치열하고 있는 것도 해지하는 판이에요. 지금 차도 막 줄이고 있고 지금 그런 상태니까 프리랜서도 옛날처럼 영업 잘한다 해도 쉬운 건 아니죠. 그럼 제가 했던 자영업은요, 가게를 치킨집을 하든 뭘 하든 하면요, 떡볶이집하고 분식집에서 먹고 살잖아요. 근데 지금 떡볶이 분식점이 일반 사람이랑 다 대기업들이에요. 이소떡, 신불, 치킨집도 다 대기업이에요. 개인이 해가지고 살아남을 확률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어렵죠. 차라리 대기업들이 다 시장 가져가 버리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부익부빈이 벌어지니까 자영업도 힘들죠. 돈 벌어도 또 세금 나가고. 그럼 마지막에 돈 버는 방법이 하나 더 있거든요. 투자예요, 투자. 부동산이나 건물이나 뭔가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는 돈이 있어야 되고, 뭐 몇 천가 되겠어요, 그죠? 돈이 있어야 되고, 안목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얘는 위험해. 왜? 있는 돈마저 날려 돈 더 벌려고 하잖아. 이게 네 가지가 돈 버는 방식이에요. 제가 방금 말한 게 네 가지가 일반적으로 돈 버는 거 맞죠? 그런데 시대가 굉장히 바뀌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10년 전에도 스마트폰 나온 지가 이제 12년, 13년 됐어요. 카카오 나올 때니까. 그냥 받고 걸고 하다가 뭐예요? 이제 스마트폰에서 배달의 민족이나 모든 걸 이제 연결하고 스마트폰에 받고 거는 게 아니라 그 외적으로 금융 관련부터 모든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해진 거 맞죠? 저희 애기가 이제 3살, 4살인데 사진을 찍어 놨어야 되는데 걸어가는데 폰을 들고 다녀요. 3살, 4살이. 말려도 안 돼. 중독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안 만지려고 해도 와이프가 어린이집 교육 공무원이에요. 10년 넘게 법인에 이제 다니고 있는데 저는 이제 창업했고 근데 애기를 혼자서 둘이 태우고 다니니까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을 줘야 조용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중독이 돼 있어요. 지금 애들만 아니고 전부 다 그렇지 않나요? 네. 화장실 갈 때도 가지고 가죠. 맞아요. 지갑 놔두고 가면은 그냥 가는데 휴대폰은 다시 가지러 가죠. 솔직하게. 지금 이렇게 많이 변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점 가보시면 앞으로 돈 버는 거는 우리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한 번쯤 들어봤죠. 2022년도부터는 4차 산업이라 그래서 물 공장을 짓고 정주영처럼 똑똑한 의사, 판사, 뭐 기업체 이게 아니라 앞으로는 플랫폼을 가진 사람들이 부자가 됩니다. 돈을 버는 방식이 바뀝니다. 플랫폼이 뭔지 이따 말씀드릴 거고 오늘 말씀드릴 거는 요금으로 키워가는 부의 추월 차선 연금 프로젝트라는 하나의 사업 모델인데 여러분들은 집에서 매달 요금을 낼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요금이 지출에서 매출로 바뀌고 나의 수입으로 바뀌는데 이거로 인해서 하는 일을 하면서 뭐예요? 연금성 수입이 되는 거죠. 안 내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게 작은 돈일지 모르지만 모이면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질 텐데 부의 추월 자산이라는 거는 뭐냐면 SK라는 그룹이 성경 그룹이었어요. 근데 통신이 민영화되면서 재벌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변화 속에 수많은 중소기업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대기업이 몰락할 수도 있고 개인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잘못된 투자로 또 잘못될 수 있는 게 하나의 시대 변화인데 지금은 4차 산업이라고 해서 이런 플랫폼 시대인데요. 여러분 휴대폰 속에 이런 거 있죠? 네. 카카오. 근데 이게 10년 전만 해도 이걸 다 깔아가 쓸 줄은 몰랐죠. 저희 집에도 애기가 둘이잖아요. 기저귀부터 아침마다 쿠팡에서 뭐가 와요. 홈플러스에서 뭐가 와요. 계속. 그거 나가서 살 시간이 없거든요. 온라인에서 뭐 쿠폰도 주고 직접 배송도 주고 훨씬 좋아요. 휴대폰 가게 가서 휴대폰 사는 것보다 훨씬 싸게 사고 요금도 저렴한데 굳이 내가 시간을 내서 비싸게 내고
은행에 가서 스마트폰을 하면 무료로 송금되는데 은행 가서 줄 서서 2,000원 주고 내야 되겠냐고요. 그게 차이 아니에요, 그죠? 많이 변화가 되고 있다. 그럼 이런 플랫폼을 가진 사람들이 부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플랫폼, 하나의 플랫폼이라는 건 뭐냐면 기차역도 플랫폼이에요. 백화점 아시죠? 네. 백화점 안에 그 상가들은 전부 다 플랫폼이에요. 뭐냐면 백화점이 뭘 만들어서 거기서 파는 게 아니라 파는 사람들이 거기 입점한 거예요. 백화점은 공간만 제공하는 거예요. 버스 정류장도. 4차 산업은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가상 공간 안에 쿠팡처럼 이런 플랫폼을 가진 사람들이 부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미 증명이 됐죠. 아마존, 중국의 마윈, 알리바바, 그죠? 우리나라의 카카오, 배달의 민족 전부 다 뭐예요? 물건 하나 소유 하나 만드는 거 하나도 없어요. 뭘 하고 있죠? 소비자와 기업, 판매처를 연결합니다. 어디서? 가상 공간인 인터넷에서. 그러면 소비자도 저렴하게 살 수 있고, 맞죠? 어차피 마진은 연결한 사람이 가져가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거는 앞으로 자산 가치는 이 플랫폼은 가상 공간 안에 인터넷상에 멤버십, 즉 회원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이 기업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유튜브 아시죠? 구독자가 몇 명에 따라 수익 구조가 다르겠죠? 10만 명이냐 100만 명이냐에 따라서 돈은 누가 많이 벌겠어? 100만 명 광고 올렸을 때, 그죠? 배달의 민족도 왜? 음식점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잖아요. 방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잖아요. 에어비앤비, 야놀자 여기 어때? 맞죠? 그래서 이거는 회원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기업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 320조, 페이스북은 540조, 삼성전자는 30만 명 종업원 있어요. 전 세계 1위 가전업체. 페이스북은 바늘 하나 파는 게 없어요. 가상 공간에 전 세계 60억 중에 20억이 회원이에요, 그냥. 카카오는 지금 3억 명 넘어갔죠? 페이스북, 유튜브 10억 명. 전부 다 이게 뭐야? 앞으로 내가 얼마나 많은 회원 멤버십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플랫폼을 가진 사람이 부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카카오든 쿠팡이든 뭔가 회원이 되려면 혜택이 있어야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냥 카카오는 어떤 방법을 썼을까? 무료 문자 쓰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배달의 민족은요? 처음에는 114에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책자 보고 했는데 배달의 민족은 후기를 읽어서 어디가 더 맛있고 맛없고를 다 알아요. 그죠? 댓글 달죠? 그렇게 점점 편리해지고 속일 수가 없죠 이제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다 이제 어때가 정보가 넘쳐나는데 잘못된 정보도 있지만 이제는 누구를 속이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소개할 ACN 플랫폼 한번 볼까요? ACN 똑같아요. ACN은 뭔가 만들어서 판매하는 방판이나 다단계나 이런 개념은 좀 달라요. 쿠팡처럼 뭐야? 연결만 하고 있어요. 뭘 연결한다고 돼 있죠? 요금요. 좀 신기하죠? 왜 요금을 연결해? 요금이 뭐지? 자, 요금이라는 건 하나의 서비스 쪽이에요. 자, 만약에 삼성전자가 있어요. 삼성전자 휴대폰을 팔아서 돈 버는 거는 유통회사죠. 근데 휴대폰에 유심이 있어야 쓸 수 있죠. 그럼 유심은 SK, KTLG는 파는 게 아니라 기지국을 연결해주는 서비스인 거죠. 전기는요? 서비스예요. 인터넷 요금은요? 서비스예요. 파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뭘 하고 있어요? 서비스를 연결하는데 눈에 안 보이고 안 만져지고 안 쓰면 안 되는 것들을 서비스라 그래요. 그래서 AC는 서비스, 즉 요금을 연결해주는 플랫폼 기업인데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어요. 2등 회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독점이단 말이에요. 현재 이미 30년이 넘었는 회사고 국내 들어온 지 13년째.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기본을 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 불 켜져 있죠. 휴대폰 다 가지고 계시죠. 휴대폰 한 달에 아무것도 안 써도 요금 나오시죠. 해외여행 갔다 왔는데 인터넷 요금 나오죠. 아니 나 해외여행 한 2달 동안 인터넷 요금 나오잖아요. 안 써도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나오죠. 그럼 이 요금을 신용카드 쓰시고 TV 보고 인터넷 요금 다 내시죠. 이 요금을 매달 내는데 이 요금이 그동안에는 여러분들은 지출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벌든 1000만 원 벌든 나가는 지출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지출이라는 거는 누군가는 수입이겠죠. 그게 대기업일 거고 중간에 대리점이 있겠죠. 그 대리점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게 해준 게 ACN인 거예요. 과거에는 건강식품 화장품을 해준 거는 있었죠. 뭐 일반 네트워크 회사들 많지만 그리고 이 요금이 나의 매출 내한테 ACN이 통해서 ACN은 그러면 뭘 하는가 하면 그 나라의 서비스 기업들 요금을 내는 기업들하고 B2B 법인 대 법인 계약을 하고 여러분들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플랫폼에 참여되면서 여러분이 1인 플랫폼 소유주가 되는 거예요. 쿠팡 주인, 배달의 민족 주인, 카카오 주인처럼 내가 플랫폼 소유주가 되는 개념이고 회원은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자기 집에 내는 요금을 자기가 돌려받게 만드는 거죠. 왜?
ACN을 통해서 여러분이 ACN에 계약해 있는 모든 대기업의 대리점 자격을 여러분이 가지기 때문에 어디다가 가상 공간에 쇼핑몰 안에 그럼 나는 내가 내는 요금을 내가 돌려받는 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근데 나만 돌려받는 게 좋아요? 내 주변에도 소개하는 게 좋아요? 소개하겠죠? 근데 수익 구조가 뭐예요? 네트워크. 나로부터만 연결되면 돌려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많이 내 집에 쓰는 건 얼마 안 될 수 있지만 연결되다 보면 엄청난 연금성 수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현재 ACN과 파트너, 즉 ACN과 계약했는 대기업들 한번 볼게요. 대만 SK, KT, LG, SPC, 캡스, 삼성, 창호, 대림 각 분야의 최고의 기업들이 그 분야에. 그럼 이런 기업들은 왜 ACN과 손을 잡고 있을까요? 카카오를 처음에 우습게 봤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대기업을 다 삼켰어요. 오히려 카카오가 최고 아니에요. 갑이죠. 멤버십이 없을 때는 대기업이 갑이죠. 회원님만 하시니까 카카오 손잡을 왜요? 자기가 팔아야 되니까. ACN도 어때요? 제가 한 9년, 10년 전에 할 때는 아이템이 두세 개 있었는데 지금은 대기업만 20개 이상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 환경이 어때요? 엄청 좋아진 거죠. 여기에 필요한 대기업들, 카드 단말기, CCTV 보안, 인터넷 TV, 정수기 비대, 캡스, 대림, 비대, 스프링웨어, 침대 전 세계 1위 기업이고요. 캐리어도 에어컨, 냉난방의 전 세계 1위 기업들이 전부 다 ACN과 런칭한다. 여러분들이 ACN을 알아볼 단계가 맞다 안 맞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단계가 아니에요. 이미 30년 넘고 대기업들이 검증해서 다 계약하는 거예요. 그럼 이 회사들이 타 회사에 ACN 회원 10만 명도 안 되는데 100만 명은 애터미나 아미나 뭐 글로벌 회사들 많잖아요. 거기랑 손잡지 왜 ACN과 손잡아요? 아이템이 다르지 않나요? 얘는 서비스 쪽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자, 휴대폰 말씀드릴게요. 휴대폰, 이게 PPT가 이거라고 없네. 자, 휴대폰 여러분들 전기는 한 집에 하나 쓰죠? 휴대폰은요? 한 개 가지고 돌려쓰면 쓰세요? 아, 그건 아니에요. 그럼 각자 쓰시죠. 그럼 전기요금은 한 집에 5만 원 미만이죠. 휴대폰은 한 사람당 4, 5만 원 나오죠. 어때요? 맞아요. 이게 바뀐 거죠, 시대가. 그런데 휴대폰 요금이 과거에 공중전화, 집전화 할 때는 한 달에 1, 2만 원도 안 나왔죠. 한 30년 전에. 지금은요, 한 사람당 몇만 원 내야 되죠. 맞죠? 그때 저 작았던 중소기업이 통신 때문에 재벌된 거죠. 그때 개인들도 대리점에서 부자들 많이 나왔잖아요. 타임머신 타고 30년도 돌아갈게요, 다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전 국민들이 휴대폰 다 쓰게 될 거니까 20억 투자해서 빨리 대점하라. 그러면 한 달에 몇 천만 원 연금성 만든다고 하면은 하시겠어요? 했어야죠. 땡땡 내서라도. 근데 왜 안 했어요, 그때? 그때 했어야지. 그래, 이래, 만약 그래 했으면 했을 때 미쳤다고. 그 비싼 휴대폰을 누가 쓰냐고. 공중전화 10m마다 했는데, 응? 그거 돈도 없고, 그거 한다고 해서 6% 커미션 해봐야 얼마 된다고. 그거 다 안 쓴다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3살도 쓴다잖아, 지금. 휴대폰 다 쓰고 있잖아. 이렇게 변화됐잖아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이쪽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 상황이 한 번 더 일어난 거예요. 그 상황이 또 일어났다니까요. 왜? 휴대폰은 SK, KT, LG가 독점하죠. 남의 나라 그 쓸 수가 없죠? 그래요, 상식적으로. 그럼 독점이 되면 요금이 비싸질까, 싸질까요? 비싸졌죠? 이게 민영화돼서 비싸진 거 맞죠? 그럼 이걸 낮추려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경쟁사가 많아야겠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정보통신부에서 알뜰폰 시장을 개방한 겁니다. 그때 통신을 SK, KT 말고 LG 말고 다른 기업들도 통신 사업을 하라고 허가를 한 거예요. 그때 우체국, 농협, 홈플러스, 이마트, CJ 쭉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단점이 있었어. 단점이. 그때는 이제 초창기다 보니까 기계를 안 팔리는 재고폰, 싸구리 저가폰 이런 걸 바꾸면서 요금이 좀 싸지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노년층들이나 완전 애들만 쓰지 젊은 층들은 안 썼어요. 몇천 원 때문에 불편한 거 안 쓰죠. 지금 상황을 볼까요? 이제 2024년이죠. 작년 기준으로 알뜰폰 쓰는 사람이 160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게 노년층이 아니라 MZ 세대가 70% 이상이에요. 20대, 30대, 10대, 40대. 왜? 폰은 그대로 쓰면서 유심만 바꾸는 거예요. 폰은 최신형 쓰고 뭐 이것도 안 바뀌어요. 다 그대로인데 유심만 바꿔서 요금을 다운시켜요. 그럼 알뜰폰이 뭐냐? SK, KT, LG 말고 통신사가 그때 한 10개 안 됐지만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80개까지 늘어났어요. 어떤 알뜰폰이 있느냐?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우체국, 현대기아자동차, 토스, 카카오톡. 그죠? 이런 데만 알만한 통신과 전혀 관계없는 데는 알뜰폰 사업을 해요. 그럼 여기서 또 문제. 주변 사람들 알뜰폰 쓰라 그러면 알뜰폰 그 누가 쓰냐고 이래 또 10명 중에 5명이. 그렇잖아요. 알뜰폰 이상한 걸 사잖아. 맞죠? 싸구리 폰이라고 일반 싼 거잖아요. 근데 대기업들은 왜 전부 다 돈을 수십억 투자해서 알뜰폰 사업을 하고 있을까를 또 보시면 되죠. 왜요? 우리나라 통신시장은 60조입니다.
치킨 커피 해봐야 그런 거 5조도 안 돼요. 매장만 해도 브랜드만 100개가 넘어요. 이게 피 터지는 시장이죠. 맞죠? 통신은 60조가 넘는데 3개가 독점했죠. 돈이 되는 시장이겠죠? 안 쓰면 안 되겠죠? 80개 가게 늘어난 거는 국가 정책인 거예요. 앞으로 국민들은 SK, KT, LG를 바로 쓰지 말고 여기 망을 임대한 우체국 다이소나 편의점 가도 유심 다 팝니다. 그죠? 여기를 거쳐서 쓰면은 요금을 더 저렴하게 국가에서 망 임대비도 주면서 요금을 가계 지출 2,000조 됐는데 통신비 민영화 때문에 컸단 말이에요. 그 통신비를 낮추는 정책이 MVNO 제2의 민영화라 그래요. 알뜰폰, MNO는 SK, KT, MVNO는 사통신 개방. 그래서 요즘에 본인 인증하려면 떠야 안 떠요. SK 이렇게 알뜰폰 뜨잖아. 그 알뜰폰 들어가면 회사가 또 수십 개가 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당연하게 돼버리잖아. 맞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시대 흐름인 거 맞죠? 대기업들이 하는 것도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뭐예요? 10명 중에 반 이상 알뜰폰 이상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리고요, 알뜰폰 쓰는데 문제가 있으면 바꾸겠어요? 안 쓰겠죠? 근데 왜 1600만 명 젊은 층들은 벌써 MVN을 옮겼을까? 유심칩을. 그죠? 다이소 가서 휴대폰은 쿠팡에 사고 유심은 어디 사요? 다이소, 편의점, 국민은행 어디 가서 다 바꿔버리는. 휴대폰 싸게 사고 요금 싸게 내는 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당 2만 원만 내려가도 가게 4명 살면은요 8만 원 내려가죠. 1년이면 100만 원 줄어드는 거 맞죠? 10년이면 1000만 원이죠. 그게 당연한 거죠. 아니 알뜰폰 쓰는 사람이 1600만 명 옮겼다는 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고, 아니 3, 4는 묶어서 더 빼줄게 하지만 더 유리하니까 넘어간 거잖아요. 이 시장이 되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뛰어든 거잖아요. 이건 뉴스에 다 나오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매일같이 나와도 우리가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 ACN은 서비스를 마케팅하는 회사예요. 마케팅. 홈쇼핑도 마케팅인 거고, 다단계도 마케팅이고, 방문 판매도, 인터넷 쇼핑도 모든 게 마케팅이죠. 어떻게 팔 것이냐. 그럼 ACN은 마케팅, 서비스를 마케팅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대기업의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BTS, 방탄소년단에서 유심 광고를 했거든요. 자기 리브의 모바일 유심 쓰라고 막 광고했단 말이에요. ACN은 네트워크로 마케팅을 하죠. 그래서 당신이 7명 정도만 요금을 낮춰주면 당신 요금은 평생 공짜로 쓸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치킨 10마리 사면 한 마리 공짜 준다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죠? 어떻게 해요? 7명 정도 주변에 요금 낮춰주고 싶은 분 있어요? 아니면 나만 싸게 쓰면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비싸게 쓰는 게 좋아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난 낮춰줘야겠죠? 그럼 누구부터 낮춰줄 거예요? 근데 가족이 말을 안 들어요. 그게 통신 다단계래. 그거 이상한 거래 안 트신데 막 이래. 그럼 어떡할 거야? 아니 다 겪어봤지 않나요?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들 못 이기잖아요 원래. 그죠? 그럼 왜 첫 번째 요금 할인될까? 아까 말씀드렸죠? 3, 4로 바로 쓰면은 6만 원인데 3, 4망을 임대한 80개 업체 중에 어딘가를 쓰면 4만 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호텔을 갔어요. 방을 계약하니까 호텔 직원이 10만 원이래 방값이. 갔어요? 저도 옆에 갔어요. 저도 호텔 갔는데 거기서 계약 안 하고 그냥 야놀자를 통해서 계약해요. 그럼 저는 8만 원이에요. 똑같은 호텔인데 왜요? 야놀자고 호텔이 법인 대 법인 했잖아. 여러분은 개인 대 법인 계약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거치는 게 싸지죠? 맞아요. 싸지죠? 네. 한번 거치는 게. 그 말이에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리점 주인이 가져갔던 1에서 20% 커미션 보통 6에서 8%인데 이거 누가 가져가요? 여러분을 개통해준 대리점.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가져오게 되겠죠. 대리점이니까. 근데 6에서 8이 아니라 많게는 20%까지 가져와요. 그러니까 5만 원 요금 내면 1%가 500원, 20%는 만 원. 500원 내지 만 원은 내가 매달 돌려받는 거죠. 내 것뿐만이겠어요? 내 가족들 거. 요금 줄어들었죠? 돌려받죠? 7개 누적으로 쌓이다 보니까 공짜 되죠. 저는 3일 만에 13개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설명은 안 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휴대폰 줘, 신분증 줘, 내가 다 바꿔버렸어요. 설명을 왜? 아니 요금 내려간다는 설명해야 돼요? 안 내려가도 괜찮아. 안 내려가도 아들이 하면 바꿔줘야지. 어머니가 야 아들 네 거는 비싸니까 딴 데 쓸래 하진 않잖아. 근데 요금 내려가잖아요. 맞죠? 그래서 가까운 가족들은 그냥 바꾸면 되죠. 반강제로. 그래서 다음 달에 그 요금이 줄어들었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요금 가져온다. 대리점 어딨냐 이러면은 옛날 어른들은 밖에 봐야 되잖아요. 여기 있다고 인터넷으로 딱 보여주면 되잖아요. 공짜 쓰니까 괜찮죠? 여기 솔직하게 거짓말하면 안 돼요. 휴대폰 요금 평생 면제대가 공짜된 사람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좀 바짝 들어보세요. 처음 오신 분도 둘러보세요. 누가 공짜 쓰는지 지금. 휴대폰 요금 공짜 쓰시는 분 이만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거의 반 가까이 있죠. 자,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휴대폰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렸고 우리 렌탈 많이 해야 안 해요? 남편 빼고 다 렌탈. 남편도 렌탈 해주세요. 우리 와이프가. 안 돼. 나 결혼한 지 예시 때문에 겨우 했는데 예시 하다가 만났거든. 렌탈이 제일 처음에 한 게 자동차부터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타이어도 렌탈돼요.
정수기 안마 이제 안 되는 게 없어요. 삼성도 해요. 맞아요. 다 하고 있죠 지금. 안 되는 게 없죠. 사도 되지만 렌탈도 되죠. 그럼 이 부분에서 사업이라는 거는 빵값 오르기 전에 땅을 사는 거예요. 맞나요? 네. 지금 잘 되는 걸 하면 안 된다고. 그건 사업이 아니라고. 그래서 매번 성공 못 한다고. 휴대폰 없을 때 휴대폰 해야 된다고. 사야 된다고. 그때 대리점 했어야 돼요. 커피숍 없을 때 해야 된다고요. 맞죠? 렌탈이 통신은 이제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죠. 그 60조 파이가 넘어가고 있는데 벌써 1600만이니까 16조가 넘어간 거예요. 올해 2천만 명 넘기겠다는 게 정부 정책 목표. 국민들 가계줄 대충 맞추는 거예요. 그럼 80개 중에 어딘가를 골라야 되는데 우리는 그 80개 중에 거의 1등 하고 있는 우리 ACL의 플래시 모바일 통신을 옮겨주는 거고 7명 하면 공짜 된다 이 말이거든요. 비전 있죠? 통신 하나만 봐도. 두 번째 비전 렌탈.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렌탈을 많이 안 썼어요. 그때 조금 유명한 게 웅진, 청호 같은 것들. 맞죠? 처음에는 이걸 정수기를 누가 우리가 물을 돈 주고 사 먹는 시대가 올 줄 알았겠어요. 지금 돈 주고 사 먹잖아요. 근데 정수기를 200만 300만 하니까 망했어요. 걔네들이. 웅진 코웨이가 부도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렌탈로 사업방에 바꾼 거예요. 2, 3만 원에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 성공해버려. 이러면 지금 코웨이로 바뀐 거예요. 맞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청호는요. 특허를 가장 많이 갖고 있죠. 수출하고 있고. 근데 이게 대다수였는데 10년 전에 렌탈로 돌아가는 1년 매출이 약 3조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10년이 지났잖아요. 45조가 넘었어요. 그럼 몇 배 커졌어요? 15배. 그럼 웅진 청호가 15배 늘어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다른 대기업들이 렌탈 한다는 얘기잖아. 맞죠? 예, 웬만한 게 다 되죠.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KT과학연구소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번에 2025년 내년이죠. 내년 말까지 렌탈은 100조가 넘어간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기업들이 렌탈 시장에 뛰어드는 거예요. 사도 되고 할부도 되고 렌탈도 하는데 사는 사람들이 닭장 사는 것보다 렌탈을 더 선호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목돈 부담 안 되죠. 서비스 부분, 그죠? 그리고 카드 쓰면 할인 받죠.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이게 렌탈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장이 증명하고 있죠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 10년 동안에 3조가 45조니까 42조 늘어났고 앞으로 1, 2년 안에 내년까지 2년 안에 55조가 늘어나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해야 돼요? 렌탈 사업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나 수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해요? 렌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본인들이 직접 렌탈 하려면은 이게 캐피탈 사업 부도 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복잡하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차라리 에이신과 계약한다. 삼성전자가 2020년 1월 달에 렌탈을 앞으로 사업 방향을 하겠다고 뉴스에 나오고 4월 달에 에이신과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럼 에이신의 삼성 플랫폼이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삼성 거를 집어넣은 거예요. 만약에 더 늦게 나왔으면 제가 딴 데 사야 되는데 있었는 거예요. 그죠? 그 외에도 뭐요? PPT가 다 건너뛰네. 삼성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여기 있구나. 의료기기 앞으로 200세 시대 그랬죠. 건강식품, 화장품도 중요하지만 이제 집에서 홈케어, 집에서 케어하는 헬스케어 이런 시장도 또 커져요. 삼성도 반도체로 성공한 회사지만 지금 앞으로 생명바이오 전부 다 이제 얼마나 오래 살고 줄기세포가 됐든 AI가 됐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병원 안 가는 거죠. 이제 의료기기 하나 있으면 웬만한 거는 그죠? 케겔 운동, 전립선 요실금, 척추, 허리 교정 이런 각 분야가 우리가 만드는 거는 아니지만 그 분야의 최고의 기업들이랑 ACN이 전략적으로 파트너 B2B만 하니까 내가 여기저기 알아볼 필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알아봐야 어차피 최고의 선택은 못해요. 다 자기게 좋다 하기 때문에 바가지 쓰기도 하고 고장나기도 한데 ACN은 검증해서 손잡아서 딱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다 이 분야에서 가장 괜찮은 기업들하고 계약한다. 여러분들은 이게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삼성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고 맞죠? 그 필요한 사람을 여러분 온라인 서트에서 신청해주면 일은 누가 하죠? 이 기업들이 가는 거죠. 우리가 기업에는 이 기업에서 여러분들은 소개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럼 렌탈은 애완견 시장도 커지죠. 네. 아니 요즘에 제가 아기가 3살 4살 둘이잖아요. 유모차가 쌍둥이 유모차 태워 다니거든요. 그 지하철에 타고 가잖아. 와이프가 가면 신기해하더라고요. 아니 애를 왜 신기하게? 걔 강아지가 아니래. 강아지래. 그 강아지를 싣고 다니는데 우리는 실제 애가 둘이 있거든요. 애 보기 너무 힘든 거야 요즘에 제출사니까. 근데 가방을 또 누가 배낭을 메고 가더라고요. 뒤에 보니 강아지가 실려있어. 가방도 강아지. 이 말은 뭐냐면 이 시장도 엄청 커진다. 이게 앞으로 폐 시장이 커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큰 기업이 아베크라는 회사랑 손잡고 있고 요즘에 젊은 층부터 스트레스도 탈모가 20% 넘었어요. 그래서 헤어빔이라는 탈모 관련 의료기기도 있고 그죠? 뭐 침대 공기청정 이런 거 기본적으로 정수기 이런 거 다 들어와 있죠. 그 분야의 최고의 기업들이 애신과 다 런칭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 평범한 사람이 대기업의 대리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은 누가 하죠? 전국에 여기 계약에 있는 대기업 직원들이 내 직원 아니에요? 내가 오토 내리면 걔들이 움직여야지.
요 돈은 내가 벌어요. 돈은 내가 벌어요. 그죠? 어차피 똑같죠. 기업 입장에서는 누굴 주나 똑같잖아. 홈쇼핑 주나 여러분 주나. 그죠? 그래서 이게 돈을 꼭 10억, 20억 투자해야지 사업으로 봐요. 그냥 주니까 이 사업을 안 보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요? 왜? 돈 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냥 온라인에 주니까 이게 사업계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히려 돈 있고 부자들은 먼저 사업 시작하고 정작 돈 벌어야 될 사람들은 다단계락하고 도망가요. 안 들어오러 가요. 아니, 삼성전자가 다단계 이상한 피라미드랑 계약했나요? 좀 기본적인 거죠. 아니 사업 감각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대기업들이 왜 알뜰폰 사업하고 젊은 층이 왜 이동하고 있고 왜 손잡는지만 봐도 이게 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마케팅이라 그랬죠 아까. 이런 부분도 9개를 연결하면 하나가 공짜가 돼요. 저는 하루만 했어요. 어떻게 하루만 했죠? 결혼해서 사는 살리. 여러분도 하루만 할 수 있잖아요. 한 번 더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9개를 한 방에 넣는. 라파 공기청정기를 내가 이 거실에서다가 애기 있는 방에 카톡 할 수는 없잖아. 비데도 뗄 수도 없고 일단 2개씩 다 들어갔다니까요. 공기청정기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이거 들어왔을 때 딱 결혼했거든요. 기다렸다가. 예전에 뭐 한 개 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애신에 들어올까 기다리니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애신에서 샀어요. 9개 하면 하나가 공짜가 돼요. 그럼 방금 제가 얘기했는 거 휴대폰 7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못하는 일인가요? 할 수 있어요? 네.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쉽진 않아요. 왜 쉽지 않은가 하면 주변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이게 오해를 해요. 사기를 안 그래요? 핸드폰 안 터지는 거라고 그 통신 다단계라고 막 이래요. 그것 때문에 힘든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달라지진 않잖아요. 국민은행이 자산만 200조, 우리나라 1등 은행인데 알뜰폰 사업을 왜 하겠어요? 그죠? 그 개념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제대로 배우고 확실하면 할 수 있는 건데 주변의 반응은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나한테 기회가 있는 거야. 주변 사람이 야 그 사업 괜찮더라 다 하자면 사업하면 안 돼. 이 사업은 오히려 반대인 거죠. 남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사업인 거죠. 휴대폰 7개 할 수 있고 렌탈 9개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뭐 무이자 할부도 사도 되고 일시불 사도 되고 렌탈하고 싶으면 렌탈 해도 돼요. 본인이 문제가 없으면. 그러니까 9개도 할 수 있겠죠. 저는 침대 2개, 공기청정기 2개, 음식물 처리기 1개, 안마의자 1개, 옷 드라이하는 에어드레스 1개, 건조기, 세탁기, TV 9개 딱 들어간 거예요. 에어빈도 했고, 그렇게 들어갔죠? 그러면 하다 보면 시간 제한을 넣기 때문에 한 달에 하나를 하든 하루 만에 하든 상관은 없어요. 그럼 7개, 9개 다 할 수 있겠죠? 네. 자, 휴대폰 7건만 해서 휴대폰만 공짜 쓴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럼 한 달에 돈 10만 원 들어오겠죠? 그 요금에 대한 커미션? 이것도 했어요. 이것도 할 수는 있는 거죠. 안 쓰는 걸 파는 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미 다 써야 되는 거고 세탁기 고장 안 나고 평생 쓸 자신 있어요? 언젠가 바꿀 날이 다 오지 않나요? 인터넷 약정 다 끝나는 날 오잖아요. 그럼 이것도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럼 내가 하는 일은 이거 2가지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야 휴대폰 나 공짜 쓸래? 이거 9개 정도 모아서 공짜 쓸래? 9개 만들 때 헬스케어가 조금 유리해요. 다른 거는 고장나야 바꾸지만 헬스케어는 의료기기는 필요한 사람한테 해주고 내가 되는데 그것을 끝나는 게 이분의 효과를 보거나 소개가 이루어지고 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헬스케어를 조금 더 공부하면 되겠죠. 의료기기죠. 그렇게 해서 7개, 9개를 완성했을 때 여러분의 연금성 소득이 매월 20만 원 정도 가까이 나옵니다. 어렵나요? 쉽죠? 휴대폰 7개 렌탈할 게 얼마 들어온다고요? 매달? 20만 원. 그럼 은행에 얼마 넣어놔야 돼요? 5천 1억? 1억 정도? 그럼 현재 1억 이상 있으신 분 20만 원 이자 받는 분 있어요? 아 이자를 낸다고요? 아니 받아야지. 앞으로 예신을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내는 사람들밖에 없으면 안 돼. 이제는 아니 1억 만들려면 한 달에 100만 원 저축하면 얼마 걸려요? 10년 걸리죠? 그 10년 걸려 은행에 1억 넣어놓고 20만 원 받는 게 나아요? 이거 그냥 한두 달이나 며칠이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낫잖아요. 돈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 거죠. 또 뭐가 있느냐? 캡스, CCTV 그죠? 150년 넘었는 갭이죠. 이 기업들도 애신 같은 누구한테 누가 필요해 이런 거는 자영업자들. 모텔, 병원, 식당 다 필요하겠죠. 가격은 어때요? 일반 다른 기업보다 더 싸고 전세 기립이니까 서비스 더 좋고 일은 얘들이 가는 거지 내가 도둑잡으러 안 가죠. 얘들이 다 해주는데 견적도 상담도 다 하는데 돈은 누가 벌어요? 그 고객이 매달 요금 내한테 커미션 매달 들어오는 거예요. 괜찮죠? 캡스도 캡스라는 회사가 에이시엔과 2013년에 계약했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캡스 측에서 에이시엔 사장님들 5개만 소개해주면 1개는 공짜 해드릴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5개. 내가 저희 장모님이 삼계탕 집 하거든요. 그러니까 77,000원 요금 안 내고 있어요. 병원, 식당, 고물상 뭐 하여튼 5군데를 소개해줘서 그분들이 싸게 쓰고 캡스를 쓰고 요금 낼 때마다 요금이 나한테 들어오는데 내가 하게 삼계탕은 또 무료가 되는 거예요. 괜찮죠?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리고
아까 200세 시대를 했잖아요. 이게 참 앞으로 미래의 문제가 뭐냐면 전쟁도 뭐 식량 전쟁 뭐 이런 게 이제 에너지 전쟁이 가장 큰 전쟁이 앞으로는 에너지 식량. 그래서 일반 사람들한테는 뭐가 뭐냐면 이제 수명이 길어지니까 두 가지가 있어. 일단 돈이 넉넉하지 않아. 연금소득. 두 번째는 오래 살면 뭐해 아프면서 살아. 이 두 가지가 일반 사람들한테는 가장 큰 문제 아니겠어요? 거기서 AC를 통해서 연금을 만들 수 있는 건 맞죠? 근데 AC를 통해서 건강도 지키겠죠. 아까 의료기기 다 있죠. 웬만한 것들. 근데 여기다 건강식품, 화장품까지 몽땅 들어와 있죠. 이 회사들은 코스맥스는 건강식품, 화장품 제조기업인데 국내에 한 2, 3조 매출 전 세계 1위에서합니다. 이게 모든 기업들이 코스맥스에 의뢰해서 여기서 제조하자는데 제조하면 얘는 브랜드만 붙여서 나가는 건데 전 세계 화장품 브랜드 20개 중에 16개가 다 코스맥스에서 생산해요. 전 세계 1위 기업. 이 회사가 AC가 2018년에 런칭된 거예요. AC는 뭐예요? 기업과 기업이 런칭하는 일을 하는 거죠. 기업들은 찾아오면 우리가 검증해서 합의해서 검증한다. 두 번째는 온누리 약국 약사들이 만든 온누리 약국 들어보셨죠? 네. 약사들은 약은 몸에 안 좋죠? 그 약사들이 만든 건강식품 기업. 건강식품 몸에 나쁘진 않잖아요. 그죠? 그 식품 국내 1등 기업이 노바렉스, 예전에 넥스지 말고 이 두 군데에서 샴푸, 화장품, 홍삼, 면역 제품 기본적인 것들 있죠. 여기 물티슈나 휴지는 없으니까 그런 거 하실 분은 딴 데 가시면 돼. 여기는 꼭 필요한 것만 있어요. 아시겠죠? 뭐 자꾸 물티슈 팔로. 아니 제가 이런 일이 있어요. 와이프가 한 명을 초대했더라고요. 와이프 장모님이 애 뭐를 해가지고 한 1년 동안 1억을 빚을 졌는 거야. 돈 벌러 했다가 나당긴지도 모르고. 그래서 거기에 같이 일하는 사람을 초대를 했어요. 실제입니다. 그래서 ACN에 전기로 돈 버는 거, 통신, 렌탈, 막 보안시장 큰 시장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면 뭘 파는 것만 익숙하다 보니까 이 시장을 이게 레벨이 있어야 알아듣나 봐. 못 알아듣는 거. 그래서 와이프한테 자기야 그 친구 사업 안 하나? 이렇게 빚은데 얘기했는데 하니까 고등어 팔러 갔다. 아니 고등어 팔더라고요 거기서. 아니 전기는 못 알아듣고 고등어 파는 건 이해하니까 그래서 고등어 팔 사람 고등어 팔러 가라 물티슈하고. 근데 우리는 전기하자고. 재밌죠? 아니 그러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찾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여기도 제품 품질이 나쁘진 않겠죠. 전 세계 1위 기업들인 거죠. 그리고 런칭에 AC는 또 아무 회사랑 손 안 잡죠. 근데 마케팅 회사라 그랬잖아요. 얘는 또 3개월마다 공짜를 줘요. 1년에 4번. 아니 여러분 오메가3 한 달만 먹어야 평생 먹을 거예요. 공짜잖아요. 그럼 1년에 4번 공짜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 공짜 주는 거 남한테 CC가든 주든 하시면 되잖아. 맞죠? 자동 구매했을 때 1년에 4번. 샴푸는 탈모 기능성. 그죠? 이렇게 각 분야에 타고난 기업들이 들어오고 여기뿐만 아니라 많은 고객을 만들 때마다 아픈 아이들한테 그죠? 식사를 제공해요. 좋은 일 맞아요, 안 맞아요? AC는 사회적 기업이죠. 여러분들이 고객 만들 때마다 한 건 한 건이 전부 다 계산해서 아픈 아이들한테 다 지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식사 제공했단 말이에요. 고객을 만들 때마다 좋은 일이죠. 언제 내 먹고 살기도 아픈데 언제 기부하겠어요? 이때 하세요. 이때 괜찮죠? 자 마지막 아이템 하나만 더 많은데 짧게 넘어가니까 이제 전기입니다. 아 누군가가 전기를 쓰는데 내가 돈 번다? 상상이 되세요? 30년 전에 물 돈 주고 사 먹는 시대가 올까요? 미쳤다 했을 거잖아요. 그 예전에 신사의 품격인가 TV 보니까 노트북 보니까 깜짝 놀라더라고. 이게 뭐 이런 게 나오겠다고 진짜 나왔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데 전기로 돈 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전기 충전소 누가 제일 많이 하는지 아세요? 저희 팀이에요. ACN 실제입니다. 예. 거기 전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집에 전기 써요 안 써요? 공장 빌딩 다 쓰죠. 네. 그래 산업용 전기라고 집에 있는 걸 가정용 전기라 해요. 이 전기를 한전에서 하고 있죠. 근데 다른 나라는 민영화가 돼 있거든요. 한신전화국이 민영화되니까 SK, KT, LG가 대기업들은 직접 고객 만드는 게 아니라 대리점을 모집하는 거죠. 근데 사업 설명 이렇게 했겠죠. 근데 100명 중에 한 명은 투자를 했겠죠. 그 사람 부자 되고 99명은 기회를 놓친 거죠. 그때가 기회란 말이죠. 전기는 민영화를 시켜야 되는데 OECD 선진국 중에 우리나라만 민영화 안 됐어요. 왜 안 됐을까요? 아니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경제가 지금 이만큼 안 좋고 GNP나 코로나 왔죠 중간에. 10년 전부터 민영화 시킨다고 발표를 하는데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데 10년 전에 법인이 벌써 8개 나와 있어. SK 이노베이션, KT 기가에너지, 하나, 두산, 포스코 다 전기회사를 만들어 놓는데 민영화를 못 시키고 있네. 일본도 민영화됐고 우리보다 못 사는 어디요? 말레이시아부터 다 민영화되고 선진국 다 돼 있는데 우리나라 안 돼 있는 거예요. 참 할 수가 없죠. 민영화되면은 대기업들이 이제 전기를 판매하는 거죠. 한전은 사와서 공급만 하고 판매는 이제 대기업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대기업. 이게 민영화라 그러는 거예요. 민영화. 국영화로 국가에서 지고 있으면 부정부패가 심해요. 당연한 거예요. 발전할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전이 100조 숫자가 지금 200조까지 늘어난 거예요. 그럼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되잖아요. 그럼 전기세를 올릴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민영화 시키려고 지금 올리고 있는 거잖아. 지금 여러분 전기세 오르는 거 안 느끼세요? 민영화 시키는 관계잖아요, 그게.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민영화되면 이제 전기를 한전에서 하는 게 아니죠. 삼성전기, 현대전기, 롯데전기, 포스코 쫙 생겨나요. 여러분들은 인터넷으로 하나 내가 고르면 그 회사 전기를 쓰는 것 뿐이에요. 거기 대리점 주인은 커미션을 받을 거예요. 근데 아쉽지만 우리가 전기 민영화 안 됐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꼭 민영화 시키고 또 발표한 거예요. 왜냐면 그거 못 미루니까. 근데 민영화 시키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전기 사업이 있어요. 바로 전기 충전소 사업이에요. 같은 전기지만 지금 2030년 이후로 되면요, 전기차로 가는 거 아세요? 전 세계가 똑같아요. 다 전기차로 가야 돼요. 이제 내연기관은 생산이 안 돼요. 그래서 이미 현대기아나 볼보나 BMW 뭐예요? 전기차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환경오염, 그 다음에 석유 에너지 보관, 그죠? 여러 가지 내연기관 이런 거는 고장도 나고 전기차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어차피 대체 에너지로 전기차로 가는 건 당연한 사실이에요. 맞죠? 그럼 전기차가 늘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충전소가 그만큼 나와야죠. 충전소가 없는데 전기차를 쓰겠냐고 사람들이. 맞죠? 전기차가 지금 장점은 경비나 이런 게 좋지만 약간 좀 비싼 부분도 있고 차값의 70%가 배터리 값이에요. 그리고 이제 좀 급속에서 충전하다 화재 나는 사건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게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가야 됩니다. 시대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럼 충전소를 보급해야 되겠죠. 옛날에 S-오일, 현대 올뱅크, 그죠? 이게 다 뭐예요? 기름 팔아가 돈 번 거 아니에요? 개인들이 주유소가 돈 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시대는 끝나는 거죠, 이제. 지금 뉴스 찾아보시면 3일에 한 곳이 주유소가 폐업하고 있어요. 3일에 한 개요. 폐업. 근데 지금 주유소 하겠대. 지금 편의점 하겠대. 지금 커피숍 하겠대. 지금 인형 뽑기 하겠대. 시대를 거슬러 가는데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본전하는데 뭘 해볼 거라고 자꾸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업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단점은 주변 사람들의 성공하는 일반 사람들은 부정할 때죠. 왜? 아직 미래를 못 보기 때문에. 여러분은 들었는데 실컷 듣고 나서 집에 가서 남편한테 와이프도 물어보고 한대. 남편 안 들어봤는 사람들 왜 물어봐요? 그래 왜 답답한 얘기를 해요? 본인이 들어봐 놓고. 그런 실수 하시진 않겠죠? 전기사업. 그러면 뭐냐면 지금 현재 전기 충전소 하는 회사가 국내에 좀 제대로 하는 활동, 사업하는 거, 허접한 거 말고 한 30개 돼요. 몇 군데요? 전기 충전소 사업하는 회사가 30군데 있다고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전기 충전소를 깔았는 게 GS 차집이다. 1등. 2등, 3등, 4등은 중소기업, 2등은 에버원. 근데 전기 충전소의 80%가 다 중소기업에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많은 거는 예전에 중소기업이었던 성경이 SK 재벌된 거 맞죠? 이게 이 하나의 시대 변화가 통해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될 수 있고 대기업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가 이동되는 시점이니까. 지금 플랫폼 때문에 일반 사람이 애신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인생이 바뀌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니까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충전소를 하고 있어요. 국내 2등은 에버원 중소기업이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에이신도 그러면은 그 30개 중에 한 군데랑 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누구랑 계약했느냐? LG랑 계약한 거예요. LG는 우리가 이미 통신을 하고 있죠. LG는 이미 통신사를 가진 업체죠. 현재 SK, KT, LG가 다 전기 충전소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서는 결합이 된다는 얘기도 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카카오톡에 카카오 모빌리티라는 회사가 있어요. 카카오 계열사가 250개 넘는데 자율주행 관련된 거고 교통, 카카오 택시 이런 거 하는 회사고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가 삼성전자죠. 삼성. 2등은요? LG 엔솔이에요. LG 에너지 솔루션 약자 LG 엔솔. LG 엔솔은 뭐 하는 회사? 전 세계 전기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관련 업체예요. 그럼 우리나라 시가총액 LG 엔솔하고 카카오 모빌리티하고 5대5로 투자를 해서 합작 법인을 만든 게 볼트업이에요. 볼트업이라는 회사가 나왔다고 지금 시행한 건데 카카오하고 뭐요? LG하고 5대5로. 그럼 카카오는 왜 LG랑 계약을 했을까? 배터리 업계 전 세계 최강이죠. 애들이. 국내 2등 회사죠. 카카오는 자율주행이나 이 멤버십 엄청나게 가지고 있죠. 둘이 합작 법인을 만든 게 볼트업인데 이 볼트업하고 누가 계약해요? LG가 또 계약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볼트업에 전기 충전소 사업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충전기를 늘리려고 그러면 강제로 할 수는 없잖아요. 뭐든지 안 그래요? 그래서 가장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파트하고 공공주택이에요. 충전기를 일단 보급해야 하는데 무조건 늘어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아파트하고 공공주택은 충전기를 넣는데 2022년 1월 28일 기준입니다.
22년 1월 28일 전에 지어놓은 아파트는 기축, 그 이후로 지는 신축인데 그때 앞으로 3년 안에 유예기간을 3년 줄 테니까 3년 안에 22년 1월 28일 전에 지었는 건 주차 면수의 2%, 22년 1월 28일 이후로 지은 아파트는 주차 면수의 5%. 그러면 1000대 주차장이 있으면 50개 이상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거를 시행령을 떨어뜨려 놨고 3년의 유예기간을 줬어요. 3년이 언제냐면 내년 1월에 끝나는 거예요. 22년 1월이니까 23, 24, 25 끝나잖아요. 근데 올해 2월 달에 국토교통부에서 이거를 실험을 했는데 확인을 한 거예요. 얼마나 들어갔냐? 2%, 5% 하니까 전국 아파트 공공주택에 30%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70%가 아직도 안 들어간 거예요. 왜 안 들어갔냐라고 보니까 전기차도 없는데 충전기 넣으면 차도 얼마나 불편하겠냐고 사람들이. 맞죠? 자리만 안 거죠. 주차는 안 하는데. 그래서 미루고 온 거예요 지금. 그리고 충전할 때 아파트 공공주택은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예산으로 무료로 해주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 서류도 많이 써야 되고 예산도 받아 예산 없으면 기다려야 되고 하여튼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그런 것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미루고 왔는 거예요. 근데 지금 3개월 지났잖아요. 그래서 60% 넘었어요. 한 달에 10%씩 막 차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 가보니까 이미 공문을 다 받았어요. 빨리 내야 돼. 지금 시간 없다. 30개 중에 하나는 빨리 계약해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렇죠? 가보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선전 안 되는 데가 많죠. 이미 들어갔더라도 전기도 약정이 5년, 7년, 10년이 있단 말이에요. 약정 끝나고 내가 하면 되겠죠. 휴대폰처럼. 근데 이미 안 들어갔으면 그렇단 말이고 아직 계약을 하고 있거나 선정하고 있는 상태라면 우리 것도 한번 넣어봐. 견적 넣어보는 거죠. 그러면 입주자 대표나 관리소에서 결정할 거 아닙니까? 어딘가를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게 더 좋은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단 회사는 대기업이죠.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이면 서비스가 어때요? 뭐 24시간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게 철저하게 빠르게 움직이는 게 이게 또 다른 회사보다 조금 일단 대기업이니까 장점이 있고 맞죠? 두 번째는요. 보험이 KB에 계약돼 있는데 업계 최대입니다. 대인 10억, 대물 50억 최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줄에 넘어지거나 화재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요. 즉각 처리가 되는 거예요. 왜? 큰 회사고 이쪽 분야의 배터리 업계는 최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복잡한 거 있죠. 서류 넣어야 되고 환경부 예산 기다려야 되죠. 안 되면은 또 자기 돈 넣어야 되는데 만약에 예산을 못 받거나 이런 뭐 서류 쓰는 거를 전부 다 볼트로 다 해줘요. 이렇게 아파트에서 할 일이 없어요. 너무 쉽게 다 진행이 돼요. 그것도 괜찮죠. 네 번째는 전기 충전소가 지금 두 가지가 있거든요. 완속은 8시간 집에 들어가는 거. 급속은 휴게소 같은데 40분 만에 충전하는데 급속은 2,800만 넘어요. 1억까지. 완속은 150, 300 정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충전할 때 킬로와트당 200원대 해요. 보통 200원, 300원대. 비싸면 400원대. 우리 볼트업은요 전기요금도 싸요. 240원이 기준이고 최초 6개월 정도는요 150원대입니다. 그럼 어때요? 가격 괜찮죠? 전기차 타는 사람들. 네, 괜찮아요. 이것도 괜찮죠. 또 그 외에 장점이 또 있어요. 아파트나 공공주택은 뭐예요?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식당, 골프장, 병원, 캠핑장, 펜션 이런 데도 전기 충전 필요하죠. 홈플러스 장례식장 맞죠? 거기는 이제 유상이죠 원래. 근데 볼트업에서 거기도 무상을 넣어주는 거예요. 조건만 되면은 유동인구만 되면은 그것도 여러분이 연결하면 들어오는데 그러면 그 전기 충전기를 아파트나 공공주택은 한 대, 두 대 아니고 보통 몇십 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기축이 아니라면. 일단 들어가는 거 내가 연결만 하면 일은 누가 해요? 볼트업에서 실사 나가는 거죠. 여러분 실사 신청서만 보내고 맞죠? 그럼 여기서 해가지고 만약에 100개 했어요. 100개 했어요? 한 번 계약에 그냥 만약에 100개가 아니고 1000세대 같으면 뭐예요? 50개죠. 50개 했다고 볼게요. 50개 내가 하나 넣어서 신청됐어요. 그럼 수당이 얼마냐면은 약 3,000만 원입니다. 한 건 계약이. 나는 전기를 한 개도 안 했어요, 저는. 제 팀에서 1000개 가까이 했어요. 그럼 저는 다 4%잖아요. 4% 내지 1.5%잖아요. RBP니까. 예, 그런 거죠. 이게 바로 플랫폼인 거죠. 바로 멤버십이에요. 카카오가 무료 문자로 회원 쫙 만들어 놓고 뭐예요? 애니팡 넣고 이모티콘 넣고 택시 넣고 넣을 때마다 매출이 발생돼야 안 돼요. 그게 멤버십이 자산인 거 맞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상 공간의 페이스북처럼 멤버십을 꼭 갖고 있어야 된다. 근데 멤버십을 가질 수 있는 게 ACN 말고는 다 다단계 판매, 물건 팔아가는 멤버십밖에 없어요. ACN은 다르죠. 시장성도 다르고 경기 영향에 받지 않고 물과 공기처럼 안 쓰는 필수 서비스고 그동안에 국가나 대기업이 독점했던 아이템들이니까 개인이 절대 할 수 없어요. 근데 ACN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지금 이걸 만난 건 축복인 거죠. 지금 타이밍에. 만약에 2, 3년만 더 지나도 물론 괜찮 지금보다는 어때요? 지금이 더 좋은 타이밍 아니에요? 충전소 지금 사업 급박하고 맞죠? 이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볼트 전기 충전기
2% 5% 아까 설명드렸죠. 그리고 이 쇼핑몰이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많아서 법이 많아요. 1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100개 만들고 우리나라 1년에 1000개 만들거든요. 이해가세요? 미국의 한 주의 작은 나라에서 국회의원은 거기에 몇십 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법이 많아서 네트워크에 단일 품목 160만 원 이상을 못하게 돼 있어요. 희한하게. 또 있어요. 수당도 35% 이상 주면 안 돼요. 이해가시죠? 그런 것 때문에 이 단일 품목 160 넘는 안마의자, 자동차, 상조보험 이런 모든 것들은 프리미엄몰 약간의 고가 형태 1000만 원짜리 TV, 1000만 원짜리 에어컨 이런 거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못했는데 이것도 재작년부터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누가 차가 필요하든 상조보험이 필요하든 식당을 오픈하든 식당 오픈하면 뭐 들어가요? 큰 에어컨 위에 들어가고 정수기, 삼성 다 들어가죠. 저처럼 결혼해도 신혼살림 10개 들어가겠죠. 다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웬만한 게 취급되는데 여기서 끝날까요? 앞으로 골프, 레저용품, AI 로봇, 서빙 로봇 이미 다 들어와 있죠. 우리한테 서빙 로봇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면 우리가 만들면 우리께 제일 좋다는 설명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했잖아요. 그 분야의 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업하는 방법은 뭐냐면 ACN에 회원가입을 하면 돼요. 왜? ACN은 뭐 하는 회사예요? 각 나라 진출해서 그 나라 대기업과 B2B 하죠. 법인 대 법인 계약하죠. 그럼 여러분이 삼성이랑 계약 못 하잖아요. ACN이 하는 거예요. 그럼 ACN은 수익 구조를 네트워크로 줬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참여가 가능하게 만들어준 거죠. 두 번째는 남들이 나는 능력이 없어도 내 팀에서 하는 걸 내가 가져올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레버리지를.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회사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삼성 자동차 사다가 현대 자동차 입사했어요. 뭐부터 해야 돼요? 차부터 바꿔야죠. 삼성 차 타고 다닐 거예요. 그런 것처럼 ACN에 계약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여기 ACN에 계약있는 제품에 대해서 하나를 써보는 거예요. 안 쓰는 걸 쓰자는 게 아니라 투자도 아니고 내가 필요한 걸 써보는 건데 워낙 제품 많으니까 그 중에 2가지 정도를 해요. 가장 많이 나가는 라파. 휴대폰처럼 집에 꼭 필요한 것들. 라파. 찢어지고 부러진 거 아니고 아픈 거는 80%가 만성염증이거든요. 그 염증을 없애는 국내 유일하게 3등급 온열기, 의료기, 치료기. 치료기는 임상실험에서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미 병원에 들어가 있는 병원 의료기기. 라파. 쿠팡 들어가면 얼마예요? 120. 최저가. ACN에서 유심이나 이거 필요하죠. 내가 사야 되죠. 유심 끼우면 또 환불 받죠. 그래서 99,000원만 더 보태면 되죠. 그러면 내가 라파 한 개 사면서 사업이 시작되고 나는 집에 라파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샴푸 쓰세요? 치약 쓰세요? 코로나 끝났으니까 치약 해야 될 거 아니야. 코로나 할 때는 마스크 쓰고 약치도 안 하고 말이야. 치약하고 집에 필요한 거 화장품하고 쓰잖아요. 그거를 내가 필요한 만큼 주문해도 뭐예요? 사업 시작되는 거니까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못 버는 건 아무것도 안 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피해 본 사람 있어요? 없잖아. 본인이 필요한 걸 주문한 거 다잖아요. 그 사업 진입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가게를 밖에다가 꼭 1억, 2억 투자해야 큰 사업입니까? 그거 했다고 해서 그 이상 망하는 게 태반인데 그죠? 얼마나 위험 부담 없어요. 내가 필요한 거 한번 써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일단 ACN에 가장 잘 나가는 게 이 2가지 중에서 하나 고르시면 돼요. 자, 수익 구조입니다. 사업답게 하는 분도 있고 제 여동생처럼 시간 날 때 하는 사람도 있고 했다 안 했다 포장마차 정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기업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야 이거 1년 안에 내 인생을 바꾸겠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다르죠. 내가 보는 관점에 따라. 정말 간절한 사람은 한 번도 안 빼고 배우러 오겠죠. 또 아닌 사람들은요. 그렇게 자기가 자기 자유니까 프리랜서니까 이 사업은 프리하잖아요. 출퇴근하라 그래요? 마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회사는. 그냥 본인만 열심히 시간과 노력만 투자하고 먼저 하신 분들 도움만 받으면 되고 여기서 가르쳐주는 대로 최대한 와서 일주일에 한두 번 와서 배우면 돼요. 이걸 왜 못해 이거를. 더한 것도 8시간 200만 원 300만 원 8시간도 일하면서 왜 이걸 못하냐고. 더 많은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 그래요. 참 여행 심리가 많은데 수익 구조는 최대는 한 7, 8번 돼요. 한 달에. 많이 받으면 그렇단 말이에요. 한 달에 한 번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고 5번 받는 사람도 있고 1년 안에는 최대는 7, 8번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수익 구조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유심을 바꾸겠죠. 휴대폰 유심 바꿔야 되죠. 그럼 요금 낮아지고 커미션은 나한테 평생 들어오겠죠. 그 한 번 해놓은 것 때문에 평생 나한테 수입이 돼야 안 돼요? 평생 돼요. 대리점은요 3년밖에 안 돼요. 왜냐면 무조건 이탈되게 돼 있거든요. 대리점이 해도 3년 지나면 본사로 넘어가요 이게. 근데 우리는 끼어넣으면 나한테 평생 돌아가. 딴 데 안 가면은 다르죠. 그래서 그 하면은 나한테 요금이 들어오겠지만 그걸 신청했다고 주는 게 있어요. 계약수당이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휴대폰 유심을 끼웠고 우리 집에 인터넷, 우리 집에 정수기, 우리 집에 공기청정기,
내 집에 라파, 씀, 내 친구 집에 캡스. 뭐 예를 들어서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걸 신청했다고 주는 게 1번 월별 고객 유치 보너스. 쉽나요? 쉽죠.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어떤 회사든 이걸 주는 회사는 없어요. 매출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먼저 줘요, 사장님? 휴대폰 요금을 내야지 냈는 금액에 마진을 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AC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기도 전에 신청했다고 먼저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요금 낼 때마다 커미션을 또 줘요. 제가 할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생긴 거예요. 그럼 지금 하는 게 더 좋죠? 네. 왜? 아니, 우리는 10개를 해도 10원도 못 받았어요. 그 요금 낼 때마다 이제 돈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거 주겠다는 거예요. 작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매월 할 때마다. 그죠? 여기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어요? 이분들이 요금 낼 거 아니에요. 맞죠? 해놨는 게 요금 나오죠. 정수기 요금, 삼성전자 렌탈 요금, 라파 의료기기 요금, 인터넷 요금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요금 나올 때마다 얼마요? 개인은 1에서 20%. 그럼 누구는 1% 받고 그래도 돈 안 든다 하죠. 누구는 10% 받고 누구는 20% 받고. 그는 고객 수에 따라 다른데 고객이 한 15개에서 20개 누적만 넘어가도 월 10%가 넘어가요. 그럼 1년에 120% 아니에요? 그럼 최소 1% 준다 해도 1년에 12% 아니에요? 그죠? 나쁘진 않죠. 그럼 20%는요. 고객이 한 6, 70개 넘어갔을 때 누적으로 20% 매월 요금에 이 말이고요.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시죠? 아까 휴대폰 7개 렌탈아웃 했죠. 그럼 16건이죠. 16건 신청했다고 120을 한번 받아요. 그리고 매달 3개월부터 20만원 정도의 연금성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 늘어나는 거예요. 파트너가. 자, 나는 혼자 하지 말고 팀을 함께 만들어서 더 큰 돈을 벌래. 왜냐면 혼자서는 1밖에 못하지만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0이 되거든요. 이 레버리지 때문에. 그래서 함께 할 때는 사놨어요. 야, 너 지금 하는 일 하면서 추가 수입 버는데 관심 있어? 너 미래에 대한 대안이 있어? 미래에 연금 만들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런 게 있다면 관심 있어? 너 꿈이 있으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짧은 시간 안에 큰 돈 벌 수 있는데 전기 충전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심 있는 사람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일단은 알려보는 거죠. 이런 게 있다고.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하겠다는 사람 생기면은 팀인 거예요. 프랜차이즈 원리죠. 개인 차원의 프랜차이즈. 그래서 팀이 생길 때마다 경비를 줘요. 내가 초대를 했어요. 이분이 이 들어보니까 왜 이제 얘기했냐고. 나 7명 나 이거 우리 가족만 해도 되는데 이런 사람이 진짜 많죠. 그러면 초대했잖아요. 이분이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그럼 저한테 경비가 들어와. 시작했다고. 왜? 만날 때 차비도 쓰고 밥도 먹고 할 거 아니에요. 경비 쓰라고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최소 단위가 5만 원부터 많게는 36만 원. 직급에 따라 다른데 저는 이제 RVP니까 34만 원 들어요. 바로. 그럼 QTT 분들은 5만 원, ETT시면 이렇게 들어오는 거 있겠죠. 그럼 여기서 들어오는데 이거는 주급인데 이분들도 뭐래요? 또 이거죠. 자기 집에 있는 거. 야, 우리 집에 인터넷 약정 끝났나? 정수 약정 끝났나? 나 라파 필요하나? 휴대폰 유심 바꾸고 얼마 내리가지? 해서 할 거 아니에요. 맞죠? 자기 주변에. 네, 그러면 이분들도 고객 유치 보너스 받고 개인 커미션 받죠. 근데 이분은 내가 했는 고객이 아니죠. 내 팀이 한 거죠. 프랜차이즈가.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몇 프로예요? 4%. 즉 여기서 저로부터 제가 소개한 사람이 1이면 1이 소개한 게 2죠. 그래서 5레벨까지는 그 위에서 모든 매출에 대해서 무조건 다 4%가 다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전기 충전기를 100개 했대. 그때 속으로 웃죠. 야, 100개 4% 나한테 올라오는구나.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차 샀대 이번에 1억짜리. 야, 그러면 그 1억 사면 300 얼마 수당 받았지만 그거 어차피 쇼핑몰에 써야지 포인트가 생기고 또 나한테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트너가 잘하면 잘할수록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러면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사업은 어때요? 내가 치킨집 잘 되는데 옆에서 생겼어. 그럼 서로 어떻게 해요? 레이저 만나고 서로 야, 씨, 내가 잘 되고 있는데 야, 걔도 경쟁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요. 잘하면 너무 잘한다고 막 서로 막 잘 될수록 나도 연금. 그러니까 내가 내 팀에 연금을 많이 올려줄수록 내가 잘 되는 거 이 사업이. 너무 좋은 사업 아니에요? 지그 저글러가 말한 진정한 성공은 누군가를 이기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줘 성공하는 게 진짜 성공이에요. 이게 애신이 너무 정확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그죠? 그래서 이 내 팀에서 나오는 연금성 소득 때문에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죠. 내가 혼자서 개인 고객을 많이 만든다 해도 뭐 1, 200까지는 연금 만들 수 있지만 1000, 2000은 못 만들어요. 근데 팀을 만들면요. 1000, 1억, 10억도 다 넘어갈 수가 있죠. 이거는 팀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팀 안 만들어 누군가에 만들고 아시아 어차피 올해 6월 중국, 태평양에 호주하고 뉴질랜드, 홍콩하고 싱가포르 5개 나라가 이미 오픈하는 게 어차피 항공비도 다 돌아야 돼요. 맞잖아요. 네트워크니까 추천이나 안 받으면 사업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럼 추천이는 한국 사람이에요. 전부 다. 한국에 누군가는 가져가요. 여러분 팀이라면. 그럼 오픈하기 전에 빨리 팀을 많이 만들어놔야 남의 나라 연결될 확률도 높죠. 바로 그거예요. 이게
1억 만드는데 시간이 올리고지만 2억 3억 쉬워지거든요. 처음에 인원 10명, 10명, 100명 만들 때는 시간이 걸리지만 100명이 한 바퀴 돌면 200명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초반을 잘 이겨야 되는데 대부분의 80%는 헬스장 끊고 운동장 끊고 3개월 안 와요. 이 사업도 똑같은 거예요. 그것만 꾸준하게 하시면 돼. 딴 거 필요 없어. 내 능력, 인맥 필요 없고 꾸준하게 배우는 게 꾸준하게. 그리고 후원을 받는 거예요. 올바르게 사업하는 사람한테 뭐야? 도움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거 내가 배우고 도움 받고 꾸준하게 하는 거. 이거면 다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이. 그죠? 그래서 이 그룹 커미션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개 안 해도 어차피 남이 소개합니다. 어차피 카카오로 쓰고 싶어서 써요. 다 쓰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시대 흐름인 거잖아. 그렇죠? 이런 일을 하는 회사가 전 세계 20밖에 없잖아요. 그럼 선택의 여지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빨리 알려야죠. 내 아는 사람을 다른 라인에서 다른 데서 만나가 속상해하지 말고 진짜 빨리 하든 안 하든 알려라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수익 구조고요. 마지막으로 제품에 대한 커미션도 있어요. 여러분이 화장품 샴푸 쓸 때도 커미션 들어오지만 내 팀에서 쓸 때도 우리는 또 하나가 더 있죠. 근데 밖에 네트워크들 일반 네트워크는 뭐예요? 다 제품으로 하지 않나요? 그럼 건강식 화장품만 해야 되잖아. 자기께 제일 좋다 그래야 되잖아. 그리고 마감이나 직급이 있잖아요. 없다 그래도 안 할 수가 없잖아. 왜 매출 이렇게 야 전체 매출의 70%가 25일, 30일 날 일어나는 거 그 원인이 뭔데요? 마감한다는 얘기잖아. 우리는 여기 말을 내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개미도 하나 안 보이는지 사람이 없어. 사람이 마감이 없다는 증명을 하는 거잖아. 맞죠? 그리고 사업을 할 때 돈을 빠르게 버는 게 좋겠죠. 안 그래요? 천천히 버는 게 좋아요? 사업을 1년에 1억 이상 버는 분도 있죠. 한 첫 달에 1,000만 원 넘게 버는 사람도 있고 3, 4개월 만에 2, 3천만 원 버는 사람도 있죠. 있어요. 뭐 다는 아니지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그죠? 그럼 충분히 가능한데 여기 처음에 빨간색 추가 보너스가 뭐냐면 ACN도 다국적 기업이니까 직급이라는 게 있겠죠. 마감은 없어요. 뭐 2줄, 3줄 이런 매출 이런 게 자체가 없어요. 했는 만큼 다 가져가요. 타 회사는요. 소실적에 대해서 가져와야 돼요. 그 소실적도 얼마 이상 넘어가야 가져오고 내가 사는 건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했는 거든 한쪽 10줄이 있든 뭐죠? 기준도 없고 다 내가 했는 만큼 무조건 정직하게 다 가져가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죠. 그런 상태인데 직급을 빨리 간다고 주는 보너스가 1년 안에 총 3,400이 또 있어요. 그럼 원래 받는 거랑 이거 다 합치면 얼마예요? 1억 넘어갈 수 있죠. 빠르면 지금 전기도로 전기 사업 시작하니까 에너지 사업 하잖아요. 충전소. 그럼 진짜 운 좋으면 6개월 안에 RPP 가요. 6개월 안에 1억 이상 벌고 월 1,000만 원대 만들 수도 있고 조금 더 하면 1년, 더 늦으면 2년, 3년 되면 어때요? 아니 1년 해가지고 1,000만 원 아니고 나는 100만 원만 연금 만들었다 그러면 되게 화납니까? 아니 1년에 나 100만 원 연금 만들었어. 1년 해가지고 매달 100만 원. 그럼 화납니까? 은행이 얼마나 나야 100만 원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안 할 이유는 없죠. 무조건 도전해야 되죠. 그걸 하더라도 시간 날 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이거를 내가 끊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빨리 연금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수입을. 그러면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맞죠? 시간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를 다 얻게 되는 거예요. RVP만 돼도 경제적인 자유는 어느 정도 회복되고 SVP는요. 월 1억 넘어가는 단계죠. 경제적, 시간적인 자유를 다 얻고 저희 주변에 이제 막 도와달라고 다니는 시점 아니에요? 계속 도와주러 다니는 거예요. 왜? 저희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했고 저도 사업하지만 계속 도와주러 다니는 거고 많은 비전을 전달해주고 앞으로 경기 어때요? 분명히 더 어려지겠죠. 정권 바뀌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떨어지는 거 장명한 거 아니에요? 분명히 더 내년 더 심해요. 그러면 지금 발등에 불 떨어져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미리 준비해야 돼요. 미리 해야 돼요. 근데 평범한 사람들이 큰 투자하지 않고 내 능력이나 인맥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정말 완벽한 큰 기회, 국가나 대기업에 같은 엄청난 시장성의 기회에 개인이 플랫폼 시대에 플랫폼을 짜고 수익 구조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죠? 함께해서 레버리지를 만들어내고 안 될 수가 없고 이길 수밖에 없는 경기에 지금 아시아의 최고의 기득권 타이밍에 지금 여러분들 듣고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여기서 안 하는 분들 나올 거고 누군가는 여기서 RVP, SVP 되는 분들이 있을 거고 차후로 더 많은 직급자들이 나올 겁니다. 맞죠? 여기에 많은 분들이 그죠? 한국에 다른 나라보다 한국에 더 많은 분들이 평범한 특히 부자가 부자 되는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연금을 만들고 부자가 되고 인생이 바뀌고 자녀한테 상속도 되죠. 상속도 되고 정말 ACN의 진정한 가치는 점점 경기가 어려워져 봐야 알아요. 사람들은 지금은 다단계내 이상한거에 돈 한 대 비웃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더 어려지면요 그때 가야 이제 빛이 보니 ACN이 그때 보이는 게 이제 점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이 많은 팀을 짜서 인생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